네, 여러분, 중국의 제목에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소위 보복 활동이 조금씩 이제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대단하게 확산되거나 경제적 충격이 바로 오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해당 기업별로 보면 상당히 사활이 걸린 이런 문제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롯데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경상북도 롯데 골프장이 있는 바로 그 부지를 사드 부지로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드와 관련되어 있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이제 중국 내에 계열사나 매장을 두고 있는 롯데, 베이징, 상하이, 청도 등지에 중국 내 150개 롯데 점포에 대해서 소방안전, 위생점검,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세무조사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롯데가 중국에 진출한 지가 꽤 한 10여 년 지금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없던 일인데, 세무조사, 위생점검, 소방안전. 대개 이제 위생점검, 소방안전 이런 거 이제 하면은 많이들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 기준 자체는 높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백화점, 매장 이런 현실에서는 이제 잘 안 된다든가 해서 이제 불시 점검을 하면 많이 걸리게 되죠. 역시 사드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롯데 측에서도 보고 있고, 또 관련된 업계들도 전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드가 롯데 골프장에 직접 들어서기로 했기 때문에 직접 이제 해당 기업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한국 기업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빨리 처리되지 않거나 또 늑장 처리되거나 하는 일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삼성 SDI나 LG화학이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죠. 이게 아마 그 모범 기준을 새로 만들었는데 삼원계 배터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한국 기업들이 지난번 그 기준에 떨어졌어요. 그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그래서 새로 내주겠다 10월 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내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조제 분유를 손대면서 멜류업도 아마 멜류업 등이 이제 서울우유인가요? 중국에 판매하는 몇 개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텔레비에 진출하지 말라. 이건 벌써 꽤 됐다 그러죠.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폴리아세틸렌에 대해서도 반덤핑, 한국산 설탕에 대해서도 엔타이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2일에는 한국산 태양광 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가 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다들 크게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에 이제 중국인들이 저가 여행이 많이 오는데 그 저가 여행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드 때문인 것 같다.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원래 이 사드에 대한 중국 언론들의 보복론이 나올 때, 그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중국 언론들의 철없는 사드 보복론, 중국이 쉽게 움직일 수 없다 하는 요지의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칼럼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일보와 황구시보가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자는 주장을 내놓을 때마다 쓴웃음을 짓게 된다. 사고의 협량을 넘어 무지의 벽을 느낀다. 중국 언론은 당국의 보도기관이므로 언론의 무지는 곧 당국의 무지다. 경제보복론은 국제무역에 대한 선술집 수준의 담화다. 경제보복론은 마치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팔아치우면 미국을 괴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게 없다.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은 중국의 손실일 뿐이며 중국의 경제 위기를 가시화하는 일종의 격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시장의 거래를 시해나 약탈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국제무역이 어떻게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는지 알지 못한다. 국내에도 그런 바보들이 많다. 친중 좌파들도 그런 부류다. 지난 7월까지 한국과 중국은 모두 1171억 달러를 사고 팔았다. 수출이 685억 달러, 수입이 486억 달러로 한국의 200억 달러 흑자다. 거래는 언제나 바이어 쪽이 큰 소리를 친다. 중국이 200억 달러를 한국에 적자를 보는 만큼 그만큼 사드 지렛대로 활용해 보겠다는 주장은 그럴싸하다. 그러나 미국 채권을 팔아치운다는 얘기만큼 바보의 셈법이다. 놀랍게도 중국 최대의 수입국은 한국이다. 중국은 작년에 1,700억 달러짜리 각종 원부자재 및 소재와 중간재를 한국에서 수입해 갔다. 중국이 여러 나라에서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제일 큰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갑니다. 그 다음이 일본이죠. 일본, 미국보다 많다. 중국은 한국을 위해 이렇게 거대한 물량을 사주는 것일까? 턱도 없다. 한국만큼 좋은 품질과 가격을 제공하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무역보복은 먼저 중국 소비자들의 효용을 침해하게 된다. 잘 들어보십시오. 중국은 소비자 효용, 자기 국민들의 손실은 안중에도 없는 독재 국가냐? 그럴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효용이라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국에서 부품과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특히 미국에 되파는 것이 중국의 무역이다.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거대한 무역 흑자를 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중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것을 중국을 거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한국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2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미국에서 온 것이지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무역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뺑뺑 돌게 되어 있죠. 한국 수출품 중에 가공무역 거래는 50%가 넘는다. 중국 내 유통 과정을 거쳐서 재가공되는 물량을 합치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75%가 재수출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야말로 작년에 중국의 총 수출이 2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이 2조 3천억 달러를 중국이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이런 데 수출하는 가장 큰 단일의 원천이 한국이죠. 한국에서 건 2천억 달러 정도를 1,300억 달러 정도를 사가죠. 그래서 가공을 해서 미국에 파는 겁니다. 한중 간 무역 동조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 한국이 타격을 입으면 중국은 가공무역 과정에서의 부가가치까지 더해 승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말하자면 한국에 보복을 하면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게 줄어들고 그래 되면 중국이 가공해서 수출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만일에 중국이 한국에 무역 보복을 하게 되면 이 75%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보복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류 뭐 이런 거. 중국에서 완전히 소비되는 거. 우유. 지금 그래서 가만히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고 하는 소위 사드 무역 보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파는 거잖아요. 분유. 그 중국 내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한류 중국 방송 출연 이런 겁니다. 그 일부 제조업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이것도 중국 내에서 되는 거거든요. 폴리실리콘, 태양광 소재인데 이것도 중국 내에서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지금 사드 보복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한국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중국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 중에서 큰 덩치 중요한 거는 빼고 작은 거 말하자면 중국 내에서만 소비되는 거 중국이 가공해서 재수출하는 것 종목들은 다 빼고 그건 자기도 손해니까 자기들은 소비자들만 약간 손해보는 거는 찍어 누르는 게 독재 국가잖아요. 찍어 누를 수 있지만 한국에는 좀 아픈 거 이제 이런 거를 계속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실을 미국에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대로 가서 소상하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왜? 사드는 미국이 한국에 미군 부대에 배치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의 말하자면 일종의 뭐 해구사는 아니지만 비대称전략의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저는 사드가 처음에 한국에 올 때부터 이거는 미국이 미군에 배치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아예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돈을 주고 사드를 사와서 한국 부대에 배치해서 전술 운용을 하는 것이 원칙에도 맞다. 그런데 중국이 보복하고 있다. 우리가 보복을 당하고 있다. 라는 것을 중국 측에, 미국 측에 설명해야 됩니다. 중국은 미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분기에 보통 뭐 한 2천억 달러 이상 되고 4분기를 다 합치면 거의 뭐 1조 달러 8천, 9천을 수출합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약 한 2천억. 그래서 교역액은 1조 뭐 한 1, 2천억. 미국이 중국에 파는 거는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으로 보면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가 훨씬 큽니다. 미국 시장이 별거 아니죠. 중국 시장이. 중국이 미국에 파는 것이 미국이 중국에 파는 것의 5배 정도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국하고 겨우 2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는 뭐 격차가 엄청나게 나죠. 그건 뭐 몇천억 달러 중국이 흑자죠. 그러니까 만일에 미국이 중국에 보복을 하기로 들면 뭐 이건 중국은 뭐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우리에게 본격적인 보복을 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설마 한 1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이 다치는 것은 그나 한 뭐 10배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뭐 10배까지는 10배도 되겠군요. 10배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10배도 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드 문제는
한국의 사활적 인트레스트도 라는 것도 맞지만 미국으로서 볼 때도 아주 치명적인 사활을 걸고 있는 인트레스트입니다. 그래서 한미중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겨 있고 중국이 보복한다는 사실을 미국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채널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무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중국에 주었던 혜택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아직은 한중 관계는 워낙에 많아서 한두 건에서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해서 전체 질서가 무너질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커머셜리즘이라는 거죠. 무역거래가 많아지면 두 국가는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인터레스트가 쫙 맞물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지금 이제 중국도 한국 눈치를 가만히 보면서 싹 해보는 겁니다. 싹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는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한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중국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한국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다는 것이 많이 읽히거든요. 품목이나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중국은 올해 WTO가 15년이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시장경제국, 마켓 이코노미 스테이터스, 시장경제 지위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케이, 중국 경제는 정치는 독재지만 적어도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적이야, 마켓 이코노믹 시스템을 유지하는 국가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 마켓 이코노미 스테이터스를 받기를 원하죠. 마켓 이코노미 스테이터스를 받기를 원하는, 그럼 그게 그 지위가 어떻게 하면 인정이 되느냐, 또 그 효과는 뭐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지위는 이런 겁니다.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느냐, 가격이 기업이 경영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느냐, 노동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있느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 주요 그 기업의 의사결정이 정부의 간섭이 아니고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자면 시장 경제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하고 있는 이런 조치들 중에서 조치들은 하나하나 별로 보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필시 뒤에서 중국 당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이죠. 그렇게 되면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은 중국에 대해서 시장경제국 지위를 안 주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오바마가 행정부가 아직 유지가 됩니다만은 오바마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MES, 마켓 이코노미 스테이터스를 주지 않기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도 아직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5년에 이미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시장경제 국가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 주장은 그때 중국에 대해서 MES 국가라고 인정했던 것을 철회해라, 취소해라, 철회가 맞죠. 철회해라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철회해라.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중국으로서는 MES 지위를 얻는 것이 굉장히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MES가 되어야, 예를 들어 중국이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잖아요. 그럼 덤핑을 했다. 그래서 덤핑을 판정할 때 만일에 중국의 국내 시장이 시장경제 체제다라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중국 철강의 국내 가격, 그 시장의 그 국내 가격이 바로 시장 가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형성 시장이므로 중국 국내 가격이 바로 자유시장 가격이다. 그럼 그 가격하고 미국에 수출한 가격하고를 비교해서
차액만큼을 덤핑을 매기는 거죠. 물론 미국 쪽이 작아야죠. 그럼 그 작은 차액만큼에 대해서 덤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중국이 시장 가격이 아니다 그러면 국제 가격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국제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하고의 차이에 덤핑 마진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일은 중국으로서는 못 받아들이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45%의 관세를 매기겠노라고 선언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결사적으로 MES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국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어떻게 당합니까? 한국으로서는 이럴 때일수록 미국과 동맹관계를 돈독히 서서히 해두는 것. 너무 또 와락 싸우면 또 뭐 기업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너희들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우리도 움직인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특히 산자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들이 1cm 움직이면 우리도 1cm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상입니다.